안녕하세요. 일신사입니다.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 사연은 착한 며느리 노릇만 하다가 한번 폭발한 이후로 시어머니가 눈치 보며 잘한다는 사연인데요. 사람 심리가 참 아이러니하네요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며칠 전 문득 시어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.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. 저희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옛날 분들이고 남편은 외동입니다. 신혼집과 시댁이 엎어지면 코다을거리이다 보니 저희가 시댁에 자주 방문하기를 원하셨어요. 결혼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을 시댁에 갔지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었습니다. 현재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시댁에 방문해요.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자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뵙게 되면 살갑게 대해드리고 시어머니 안마도 해드리고 시아버지 말벗도 되어드리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결혼하고 한 2년 정도를 시부모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내내 했습니다. 시부모님께 설령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남편에게 잘 설명했고 남편은 제 의견을 본인 의견인 것처럼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곤 했어요. 시부모님도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제 의견이란 사실을 눈치채셨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.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희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분이십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시어머니는 점점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과한 말씀과 행동을 하셨죠.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몇 번 싸웠어요.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.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찬밥을 주셨습니다. 군소리하지 않고 먹다가 시댁에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. 여보, 어머님은 왜 나한테만 찬밥을 주실까? 나도 따뜻한 밥이 좋은데. 제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. 몰랐답니다.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또 찬밥을 주시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께 왜 저에게만 찬밥을 주시냐고 여쭤봤어요.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이유는 찬밥 남은 것이 많아서였습니다. 남편은 별말 없이 자기 밥을 제 앞에 두고 제 밥을 가져가 먹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남편 앞에 놓인 찬밥을 가져가려 했지만 남편이 정색하며 그냥 두시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찬밥이 많이 남으면 저 주세요. 이 사람은 뜨신 밥 주시고요. 하더니 찬밥을 다 비웠습니다. 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집에 왔어요. 그 후로 제 밥도 따뜻한 밥이었습니다. 작년에 김장을 할 때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. 원래 김장을 얼마 안 하는 시댁인데 작년에는 저와 함께 김장을 할 거니까 이모님들 드릴 것까지 한다며 원래 양의 4배를 준비하시더군요. 그때 저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. 김장하러 갔더니만 집에서 젓갈 냄새 난다며 온 집안 창문을 다 열어놓고 계셨어요. 문을 열고 계시니 보일러가 의미 없다 하여 바닥도 냉골이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김장을 하게 하셨죠. 시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시장에 들렀다 온 남편이 왜 내 마누라 데려다가 이모들 김치를 담그게 하냐 성질을 냈어요. 남편 하는 말을 듣고 아버님도 나서서 임신한 며느리를 찬바닥에 앉혀서 일 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. 결국 김치는 원래 하던 양만 했고 보일러 가동시키고 두툼한 방석을 내주시더군요.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몰래 전화로 남편에게 잘 둘러대고 시댁으로 와라, 이모님들 드릴 김치 하자 했다가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 뺏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. 평생 전업으로 사셨던 시어머니는 살림, 육아 등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. 연세도 있으시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.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살고 있으니 배웠을 때 하시는 말씀에 그냥 네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. 남편이 가사분담을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. 남편은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이라서 저는 아침을 차려주거나 과일을 갈아주기라도 합니다. 남편 회사가 뭔 놈의 바람이 불었는지 도시락을 싸야 해서 임신 초기부터 저는 남편 도시락을 싸주었어요. 제가 음식하고 설거지를 하면 남편이 나머지 집안일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도시락 싸주는 것 정도는 정성을 다해 싸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항상 시어머니 잔소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. 밤늦게 또는 새벽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셔서 내일 아침에 남편 먹일 국은 끓여 놓았냐? 오늘 아침은 뭐 해먹니?
물어보실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남편이 시어머니가 다시는 그런 거 물어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. 남편이 워낙 중재를 잘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살겠다 생각했죠. 그런데 장시간 반복이 되니 안 되겠더라고요. 1년 반 만에 남편에게 부탁했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서 해결되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도 얼굴 볼 때마다 뭐 해 먹고 사니? 이 말씀은 꼭 하세요. 궁금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. 그리고 최근에 터진 큰 사건.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.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언제냐 물으시더니 내 손주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싶다 하시더군요. 뱃속에 있는 내 아이 예뻐해 주시는 할머니가 계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정기검진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병원 가는 날 모시러 가겠다 약속했어요. 산부인과 정기검진 날 시댁에 시어머니 모시러 갔더니 찬바람이 쌩쌩 불더군요. 저희를 본체만체 하시며 하시는 말씀마다 가시돋친 말씀이었습니다.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가 1차로 한판 붙고 병원에 갔어요.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간 틈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유가 참 어이없었습니다. 이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었대요. 어머님이 병문안을 갔는데 다른 집 조카들은 다들 괜찮냐고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답니다. 그런데 저희만 이모님께 전화를 안 드렸다고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빠 계셨던 거였어요. 남편이 이모가 교통사고 났던 걸 알아야 전화를 하지 했더니 평소에 자주 전화하고 했어야지 평소에 신경을 안 쓰니 그런 거 아니냐고 역정을 내셨습니다.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그럼 이모한테까지 날짜 정해놓고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는 거냐? 엄마가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우리가 전화 안 드렸겠냐? 했더니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 하시며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고 하셨답니다. 황당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여기셨을 수 있다 생각하고 시어머니께 말도 더 걸어드리고 했어요. 아기 초음파로 보시고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손가락도 애비 닮았네, 발가락도 애비 닮았네 하시며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 했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 모셔다 드리며 사단이 났습니다. 시어머니는 다음날 또 오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우리도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지 이렇게 답한 것이 화근이 되어 난리가 났었네요.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폭풍 분노를 하시며 이모님 안부전화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. 남편도 언성을 높이며 시어머니에게 따졌는데 결국 그 화살은 만만한 저한테 날아왔습니다. 네 남편이 안 하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평소에 네가 나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하냐? 등등 서운했던 것들을 풀어놓으시는데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.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 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어요. 네 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? 저는 분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남편은 입에 개거품을 물고 시어머니에게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못할 말 했냐? 이번 명절에도 시댁에서는 하루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친정에 가서는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있다 오지 않았냐?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얘가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다 하셨습니다. 순간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었어요. 어머님은 제가 전화 안 드린 것이 서운하다 하시는데 나는 친정에도 용건이 있어야 전화를 한다. 이 부분은 어머님과 저의 성격 차이일 뿐이고 예의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뿐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가정교육 운운하시면 나도 못 참는다. 더더욱이 시댁에는 한 달에 2-3번 가지만 친정에는 1년에 4-5번 가는 것이 다다. 명절에 친정 가서 그 몇 시간 더 있었던 게 뭐가 그렇게 괘씸하게 여겨지셔서 애꿎은 내 부모님 욕 보이시냐? 정신없이 쏟아내고는 마침 차가 신호에 걸려서 멈췄길래 차 문 열고 내려버렸어요. 남편은 차를 세워놓고 저에게 왔는데 시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오라 하고 저는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. 집에 온 남편에게 퍼부을 만큼 퍼붓고 다시는 어머님 안 뵐 것이라고 발광을 해댔습니다. 저녁에 시아버지께서 전화하셔서 네 시어미가 말실수를 하셨다고 아버지가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. 아버님은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이니 나중에라도 전화는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 하셔서 마음 풀리면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. 걱정스런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기다렸다고 하시며 아들에게 서운했던 걸 며느리인 너한테 못할 소리 해가며 화를 냈다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.
저도 어머님께 말대답하고 차에서 내린 것은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화해를 했어요. 근데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실 때 엄청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. 얘가 내내만 할 줄 아는 앤 줄 알았는데 얘도 성깔 있구나 생각하셨나 봐요. 제 눈치를 살짝살짝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, 무튼 다시 예전처럼 시부모님 뵈러 가면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대해드리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. 무조건 내내거리고 고분고분하고 착한 며느리로 행동하면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. 이번에는 그동안 시어머니 언행 때문에 받아온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좀 예의 없게 굴기는 했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, 하지만 더 단호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된 데에는 남편의 중간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생각도 들어요. 남편에게 잘해야겠습니다. 남편이 중간 역할을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으니 직접 할 말은 해야 하나 봅니다. 남편 되시는 분도 쓰니님도 좋은 분들입니다. 현명한 부부시네요. 멋지십니다.